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처음 사과했습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SNS에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사과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먼저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고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해야 한다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당계 사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과가 완전한 사과가 아니라 반쪽짜리 사과였다.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럼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징계와 관련돼서는 이 당이 윤리위가 갑자기 새벽에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됐는데 네. 그 구형된 시간과 거의 일치한 시간으로 지금 그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예. 다음 날 거의 다다음 날까지 일면톱이 사형 구형이 아니라 한동훈 제명 이렇게 제목이 갔거든요. 네. 그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결정문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라는 뉘앙스로 결정문이 나왔다가 그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바뀌었다가 이렇게 서너 번이 바뀌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니 징계 자체가 사실은 조작이다. 오늘 사과문에서도 제명 징계는 조작이고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지율, 당 지지율은 완전히 폭락을 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아니 전직 대표와 현 대표가 충돌하는 모양새 이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해라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원로들까지 나서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고집하다가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옳더라도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풀어라라는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계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 이 징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당을 이끈 전 리더로서 이걸 송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당원과 또 국민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진언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동안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SNS 활동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만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사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영호 교수님은 네. 좀 사과 영상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물가도 좀 뛰는 것 같고요. 물가요?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팍팍한 삶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제1야당의 대표와 전직 대표가 저렇게 하는지 국민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제1야당이라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하자고 했던 정당 지도부 오찬 거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국가가 지금도 굉장히 국제 정세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란 사태도 일어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사실상 영유권을 내놓으라 그러고 EU하고 충돌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고 또 중일 간의 문제도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치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이 저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임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전 좋았다고 봐요. 그것이 IP를 대량으로 썼는지 가족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워낙 친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1년 전 일인데 그러면
당내 분란이 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 그럼 끝냈으면 좋은데 그 뒤에다가 또 이거는 조작이고 가짜다 또 그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명한 것 좀 예. 희한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도 또 이거는 조작이다 그러고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는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가뜩이나 지금 20% 초반인데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야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빨리 종식하는 게 좋겠죠. 제명을 하든지 확실하게 아니면 그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가 결백하다 그러면 싸워야죠. 난 그런 사실 없다. 그래 나 이를 제명해라. 난 당 나가서 싸우고 무소속이라도 나가겠다. 지방선거 때. 뭐 분당에서 신당 창당하는 것은 지금 쉽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공학적 계산 속에서 두 사람이 저렇게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냐. 좀 이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하고 저렇게 자꾸만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지 좀 답답하고 말이죠. 별로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한동훈 대표 고민 끝에 한 사과인데 이게 또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내용 속에 있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로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될 것이냐 그렇다고 뭐 제명을 취소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일단 뭐 장동혁 대표도 그간 공언해온 게 있어요. 뭐 장해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개인적인 어떤 만남에서도 1월달 이내로 단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한동훈 대표 측을 전부 다 어쨌든 당에서 쫓아내겠다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고 그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지금 그 징계 역시 내일 이제 그 소명이 이루어지지만 그거 역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당 윤리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특정 종교를 폄하하지 마라. 특정 종교가 신천지거든요. 신천지와 관련돼서 당원들을 뭐 신천지에서 모집을 해서 이 당의 어떤 선거와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반에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 신천지의 의혹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신천지를 폄하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줬다. 이게 정당이 왜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합니까? 그게 왜 정당원으로서의 윤리 문제가 제기가 되죠? 이건 다분히 한동훈계를 지금 견제하겠다 내지는 쫓아내겠다라는 의도로 비춰지거든요. 예.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그래서 현재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공이 장동혁 대표로 넘어간 셈이 돼버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은 사과하고 이쪽은 제명을 철회하라. 뭐 이런 뭐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로들도 그렇고요, 여론도 그렇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자기가 뭐 이끈 입장에서 잘못됐다라고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므로 이 다음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안 했죠. 네. 송호석 원내대표나 혹은 뭐 그 이외의 측근들의 표현만 나왔지만 결국은 장동혁 원내대표가 물론 단식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강행했다가는 사실상 한쪽에서는 정치적 해결을 어느 정도 양보를 했는데 이건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정치적 부담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져야 되겠죠. 예,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뭐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서 어떤 뭐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것도 참 어렵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명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아니 보궐선거 때 어떻게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회생하는데 네. 제명을 당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당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공천을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표현하면은 센스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머리를 좀 이렇게 그렇게밖에 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정치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라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hir난을 하고 칼날을 세우는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별로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제명을 당하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그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야당 지지자층들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신네들끼리 그냥 권력 다툼하고 싸우는구나. 그래서 빨리 종식시키고 진짜 제가 팁을 드리면 야당 지방선거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의 승패가 국민의힘의 생존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올바른 목소리도 내고 또 이재명 정부한테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지만 신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필 입장문도 냈는데요. 뭐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강한 투쟁의 의지도 전했는데 이제 나흘째가 다가오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 단식 상황이 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무기한으로 각오를 했다라고 밝혔으므로 스스로의 어떤 건강 상태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근한 어떤 예가 이제 황교안 전 대표로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황교안 전 대표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모두 단식을 했죠. 한쪽은 8일, 한쪽은 9일.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사실은 멈췄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어요. 관찰을 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당시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돼서 원상 복귀나 혹은 공수처 반대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그런데 지금 나흘 만에 어쨌든 건강 상태가 좀 악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소금도 거부되고 있고 상당히 겨울에 이렇게 단식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집권 여당이 좀 강경한 것 같아요. 이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론이거든요. 여론이. 장동혁 대표가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이 특검이 상당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서사가 필요했다. 이 특검을 단식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단식이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정치인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꼭 관철시키겠다라는 단식 투쟁에 가기 위한 그 전에 어떤 스토리들, 예를 들어 기승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도리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연기한다 하고 바로 그 2시간 만에 단식장으로 가버렸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가 불리하게 전개되므로 단식으로 이게 지금 그 이슈를 돌리려는 거다. 이렇게 단식에 대한 어떤 가치가 폄하되는 예. 상황을 스스로 좀 만든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거 앵커님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 건가는 사실은 여론에 달려 있다. 드루킹 특검을 받아낸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은 사실 여론이 굉장히 뒷받침됐었거든요. 그러면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 문제라고 짚으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곡기를 끊고서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방송에서 뭐 어떻게 힐난하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 통일교 특검은 대통령이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라고. 이 문제는 공천원금 논란인데 공천원금 문제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도 그만두고 경찰에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도 계속해서 좀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단식을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지금 드루킹이라든가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권력의 핵심이라든가 아니면 최고 권력과 관계된 문제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검경이 수사위가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특검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일교 특검은 그거는 전향적으로 여권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보고 있는 것이고 통일교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근데 공천원금 문제는 하여튼 원내대표 그만둔 사람 또 서울시 의원 또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경찰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곡기를 끊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입지 이런 게 좀 약해지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저러한 자기 자신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런 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지금 4일 내일이면 5일째고요. 이번 주 지나면 일주일 지나기 때문에 적어도 갑자기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예. 준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표 심정무수석이 이제 내일 20일부터 활동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는. 홍수석이 찾아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얘기한 건 이제 출구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저거를 정청래 대표도 한번 찾아가 봐야죠. 그 국회 록텐더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진위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홍익표 수석이 임명이 되면 어차피 예방해야 되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뭐 여야 영수회담 정도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출구 전략으로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정치가 극단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극단, 극렬로 가게 되면은 지금의 현재 험악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기 어려우니까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예. 방안이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런 장 대표의 단식 투쟁에는 뭐 지지하는 방문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장 대표를 향해서 보수가 커지도록 힘을 모아달라, 뭐 당내 화합 이런 이야기를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과 이제 장동혁 대표 측 내지는 뭐 좀 더 친윤이나 윤호개인을 지지했던 측과 요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제를 좀 풀어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했죠. 뭐 사실 오세훈 시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유승복 시장이라든지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현재 당 지도부가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일단 지금 단식 투쟁의 현장에 유정복 시장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지지자들이나 혹은 이 당을 움직이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계기로 해서 어쨌든 당내 통합의 어떤 흐름은 보이고 있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또 오세훈 시장을 지금 비난만 하고 있는 일부 친윤들도 이 오세훈 시장의 어쨌든 이 행보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단식을 제가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한동훈 대표 오늘 그 송구스럽다는 그런 정치적 해결의 행보를 통해서 이 당이 풍전등화거든요. 지금 저 지방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지지율로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건 거의 뭐 필패가 지금 전망되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제가 추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 예를 들어 특검을 얻어낸다도 중요하지만 당내 지금 이렇게 분열 예. 내지는 당내 어떤 이견들이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용광로처럼 다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단합된 모습으로 간다면 단식의 어떤 또 의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선거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유정복 시장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지자체장들의 방문은 분명 지방선거와도 또 아예 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단식이 이제 4일째, 5일째 넘어가니까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방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국기를 끄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지방 공천헌금 문제, 특히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는 특검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 장동혁 대표가 전수조사를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전수조사 하자. 그러니까 과거의 지방선거 때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뭐 일부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아까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더 심했는지 액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단식을 한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그럽시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방선거 때 돈이 오간 문제를 특검이 무슨 수로 그걸 다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에 임한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특히 이제 기초 단위로 넘어가면은 그런 일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단식의 명분도 살리고 그러면서 같이 좀 정치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장동원 대표의 단식은 이제 물론 국기를 끊고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자기 정치에 대한 다른 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볼 수 있겠냐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국회의원 3선 출신인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제 후임으로 발탁이 된 건데 청와대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가진 홍 신임 수석이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왔다. 그런 인물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무수석 인선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정권 때 보면 정무수석 하면은 자신의 최측근이라든가 오랫동안 자기와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당내에서의 뭐 좀 실력이 있다거나 실세인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특히 여야 관계를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홍익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야당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풀어야 될 문제는 야당과의 관계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단식하고 예를 들면 협력적 관계로 안 나가고 아니 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는 서로 간에 그거는 논쟁하거나 다툴 수 있죠. 그러나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국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인맥도 있을 테니까 좀 하나. 그리고 당내에서도 더 이상 분란이 없게 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만 쓴다. 그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준다 그런 게 아니라 전 전반적으로 당내도 같이 균열과 분란 없이 나가자 뭐 그런 의도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성격의 온화한 성격의 그리고 부드럽잖아요 점잖고 예.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어떤 화합이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 정무수석 인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정무수석 두 사람 그러니까 우상호 전 수석과 지금 신임 수석 홍익표 수석 두 사람 다 사실 야당에서도 높이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우상호 수석과 전 수석과 그다음에 지금 홍익표 수석과는 약간 성격이 좀 서로 다르지요. 전 우상호 수석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유인태 수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인태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유인태 수석은 사실 70년대 학번의 운동권 대선배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정말 여기저기 운동권의 뭐 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군기 그러니까 기강을 정말 그 윤태 수석이 잡았거든요. 딱 잡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청와대의 어떤 서로 견제도 하면서도 어떤 누수가 안 생기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우상호 수석이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 유능하고 정보 다 좋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카리스마라든지 혹은 그 정도의 사연들을 다 꿰차고 운동권 사연들을 꿰차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익표 수석은 그 역할은 아마 기대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익표 수석은 조금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나서서 뭔가 군기 잡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전적으로 강훈식 실장한테 이제 맡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그 홍익표 수석 원내대표 시절에 물론 이제 그 당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였고 따로따로 선거에 의해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됐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비명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를 전혀 뭐 이렇게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래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이끌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야당이 그래도 저 사람과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단 우상호 수석은 사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 당과의 어떤 그런 뭐 이야기도 아까 화합도 되지만 또 견제도 하면서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를 당에 전달했다면 홍익표 수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하는 어떤 시기예요.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이제 좀 미지수입니다. 예, 두 수석의 어떤 캐릭터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전임위원도 우상호 수석은 이제 6월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다른 청와대 참모들, 뭐 예를 들어 7인회 출신의 김병욱 정무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출마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좀 이번이 이렇게 좀 홍익표 수석의 어떤 발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 참모진 개편의 신호탄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여야는 좀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아니 뭐 정치인들은 선거가 있으면 몸이 움쩍달싹하죠. 기회가 좋다 그러면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60%가 넘기 때문에 청와대에 근무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주요한 경력이 될 거예요. 예.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어? 그럼 우리 삶도 잘 책임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출마하겠다 부분은 아마 자기 정치적 의도, 인텐션하고 이제 많이 결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비서관들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또 보궐선거에도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거기도 출마하겠다 그러고, 지금 우상호 수석은 고향이 강원도 쪽이니까 강원도지사로 나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초점이 되는 분이 이제 언론에 초점이 되는 분이 이제 강훈식 실장과 김영범 정책실장인데, 스테이하는 거냐 남는 거냐 아니면은 나갈 거냐, 이게 명확하게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는 뭐 서울시장 출마를 완전 접은 거로 내부에서 다 얘기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 실장은 대전 충남 통합시장인데, 통합이 되면 이게 상당히 그 정치적 국민적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전 충남 통합시장은 서울시하고 맞먹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굉장히 과거에 누굽니까 안희정 지사 충남 지사하면서 대권을 노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강훈 실장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정치적인 국민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좀 뭔가 국가적 운영에 대한 부분과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강훈 실장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호흡 맞춰서 힘은 들지만, 입술도 부러뜨고 힘은 들지만 자부심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지만 자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반반이란 얘기가 정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같은 청와대 참모들의 지선 출마, 일단은 뭐 설입니다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그런 그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총선 때 뭐 거의 50명 가까이 아마 뭐 행정관, 뭐 수석 전부 다 출마의 의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건 저도 자연스러워 보이나,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계기로 해서 청와대가 일신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년여, 뭐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보여준 그럼 청와대의 모습이 과연, 그러니까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청와대가 안정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어쨌든 좀 쓴소리도 있고 또 굉장히 레드팀도 있고, 그래서 당이 조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가.
또 비서실장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이 기강을 잡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조금 돌아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뭐 당연히 제가 쭉 그때 청와대 인선을 보고 또는 내각을 보고 처음에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참 그 지방선거의 진심입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당연히 그때부터 이분들은 전부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이다라고 쭉 어떤 분들은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의견이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조금 더 모양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청와대 2기는 2.0, 청와대 2.0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2.0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그야말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참모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지금 강조했어요. 양측이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이콧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라도 좀 고민을 해서 이해훈 청문회 그 기재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함께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도 청문회를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훈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하는지 정말 초대 기획예산 수사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자질과 도덕성, 능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만 정파적이고 정략적인 공세로서 청문회를 이용하지 말고 예. 제대로 국민 입장에서 검증하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좀 회의를 하셔서 장동익 대표 단식장에서 참석해서 이해훈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여야 합의가 좀 되지 않을 경우 여당에서 단독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좋으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천명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왔잖아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료를 다 제출하면 돼요. 자기가 의혹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의혹에 관련돼서 부정청약과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들의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제출한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헌혈 내역. 가족들의 빛이 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건 내고 사실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아마 또 처음에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건 제출 요구를 위해서 아마 그런 어떤 결기를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교수님 의견처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도 지금 야당이고 또 더군다나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게 있어요. 처음으로 청문회에서 녹취 영상 틀는 거 하자. 녹취라든지 동영상이라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같은 그런 말이 담겨 있는 녹취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녹취가 있고 또 비망록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금 공개한다는 비망록도 사실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사실은 당연히 열려야 되고 당연히 야당이 거기서 지금 도덕적 문제, 준법 어긴 거, 그다음에 정체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타협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